다음 주제는요. 여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보시죠. 이게 무슨 소릴까요? 핵심은 낙동강 하류 물갈이 이건가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댐 사업입니까? 이게 뭐 수질 사업인가요? 여당 얘기가 분명한데 핵심은 낙동강 하류 물갈이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이거는요 지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한 말서부터 시작된 건데 우선 오늘 출근을 했잖아요. 어제 채용 임명이 되고 나서 오늘 첫 출근 날인데 뭐 질문 받고 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도구입니다.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저는 도구입니다. 도구. 기초를 우리가 다집니다. 이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공천 룰도 손 보시는 거죠? 예습 복습할 시간 좀 주세요. 그 낙동강 하류는 뒷전으로 물러나야 된다. 요관이라는 어떤 의미세요? 비영남계 인사들도 많이 하실 건가요? 예습 복습할 시간. 그러니까 웬만한 질문에는 다 예습 복습할 시간 좀 주세요.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이런데 마지막 질문 있죠. 낙동강 하류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에는 답을 안 하고 그냥 차를 탔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 얘기가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딱 한 대목이 나왔어요. 근데 귀를 확 잡은 대목이었거든요. 당내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낙동강 하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이제 뒷전에 서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낙동강 하류 세력 이제 뒷전에 서세요.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자, 이거 해석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낙동강 하류 지역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영남 지역이에요.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텃밭인 영남 지역 의원들을 떠올리면서 한 말 같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그거 답이 답니까, 나와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영남은 사실은 이제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그런 적이 많죠. 거기. 예, 그런 사실은 상징적인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호남이 그렇듯이. 광주가 그렇듯이 예. 예를 들면 똑같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남, 그러니까 TK, PK 포함해서요. 예. 이제 그 영역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수도권 선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 거기는 양보를 하고 좀 와라. 예, 약간 오거나 뭐 양보하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수도권은 너무 험지고 어렵기 때문에 항상 험지라 그러죠. 사실은 거기는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천 예. 작업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은 영남권은 훨씬 그 개혁의 물결에 그 동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여유가 좀 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혹시 이게 딱 찍어서 말씀하신 혹시 것 같진 영남 않아요. 지역 이게 이 영남 하류 세력인데 딱 떠오르시는 인물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누구라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오. 갑자기 취조당하는 아, 기분이에요. 그렇군요. 안 떠오르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이른바 낙동강 하류 세력.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영남 지역이거든요. 텃밭에 국민의힘의 텃밭 영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오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우리 당의 기대주나 우리 정부의 이 소위 말하는 보물들에게 험지 프레임을 강요하기보다 중진들이 먼저 내가 험지 나가겠다 하는 게 감동이 있는 거다. 왜 영남에서 3선 4선 하신 분들은 험지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먼저 좀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당에서 영남에서 3선 하면 올라오는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죽더라도 와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개인적 결단에 맡기고 제가 예. 뭐 특정 의원님들한테 서울로 올라오라 이런 이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제가 가졌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당 대표님은 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우리 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수도권 승리가 목표잖아요. 요거 최인조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의 중진 의원들
여기 보면 지금 하태경 의원이 마지막에 김기현 대표 얘기를 딱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영남에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쪽, 서울, 뭐 경기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아주 유리하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아, 그래요? 저는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보면은 이게 낙동강 낙동강. 하류는 뒷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하류. 말이에요. 제가 사회과 부도를 찾아봤습니다. 낙동강 상류는 안동까지, 중류는 상주에서 밀양까지, 그럼 하류는? 하류는 밀양에서 부산 하구원까지더라고요. 예. 이 문자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밀양 이후에 TK를 아닌 PK 지역의 어떤 염두를 하류라 둔 그러면 PK가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혹시 다만 울산은 들어갑니까? 그 언저리는 다 들어가겠죠. 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요한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다 태어났습니다만 지금 호남에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말씀으로는 하류라고 하지만 지금 그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TK, PK를 전부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낙동강 받아들입니다. 주변 다 얘기한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런 것 왠지요? 같으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초선뿐만 아니고 재선, 3선, 4선까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나왔을 때 예. 과연 서울 선거, 수도권 선거에 유리할지 여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을 봐서 옥석을 가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 것이지 예. 일괄적으로 여기 있는 그 영남권들은 다 물러서라? 그러면 지금 당 대표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TK, PK 지역에 대한 어떤 경고장,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특정 지역을 학살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혹시 서울로 올까요? 그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인요한 위원장님께 무서울 정도의 권한을 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인요한 위원장이 결단을 하면은 그 또한 따를 그 김기현 대표가 따를 것이다라는 목소리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뒷부분 또 강한 얘기를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전재수 민주당 의원께 민주당 시각에서 보실 때 지금 국민의힘 혁신에서 만약에 영남권 지역을 다 조준해서 인적 쇄신이나 이른바 이제 거기에서 했던 예를 들어서 굉장히 텃밭 중에 텃밭에 계신 분 또는 영남 지역의 중진이나 뭐 다선 의원들 보고 뒤로 물러나시든가 아니면 수도권으로 오세요. 만약에 이런 혁신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왔다면 이게 관철이 되겠습니까? 여당 내에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예. 지금 현재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분들을 보면 예. 이게 3선 이상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따지고 보면 몇 명 안 된다. 예를 들면 부산만 하더라도 오. 전체 18개 의석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5분인데 예.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초선. 삼선인 하태경 의원 서울 간다 그랬잖아요. 서울 갖고 조경태 의원, 뭐 김도우 의원 정도 빼고는 갑자기 거의 다 지금 이름 초선이에요. 얘기하니까 지금 막 그쪽에서 연상이 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지금 왠지요. 예, 아무튼.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예. 일단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은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물갈이가 먼저가 아니고 예. 가장 그 중요한 서울 수도권의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우선순위에 둬야지. 왜냐하면 예. 영남은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쪽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손을 대도 되거든요. 지금 당장 서울 수도권에 말하자면 후보를 구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당장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김기현 대표로부터 무서울 정도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를 완패를 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예. 거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을 줬다 그러면 나중에 12월 달에 공천기구를 출범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당 지도부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또 있습니다. 자, 아니 공천을 채널을 하나로 단일화시켜가지고 공천을 질서 있게 정리정돈해 가더라도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당 지도부 있고 혁신위원회 있고 공천기구 또 있고 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단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책임지고 끝나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혁신위원회 띄우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그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불행의 씨앗,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혹시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 저희도 그렇게 방면 교사를 겪었거든요.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혹시?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사실은 당내 충분한 논의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 합의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망감만 안기고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을 얘기한 게 한 축으로 약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축에서는요. 이 얘기했죠.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까지 어제 좀 꺼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두 명의 정치인, 여당을 향해서 때로는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한 두 정치인을 떠올리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이죠. 권영세 의원이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인요한 위원장의 생각과 조금 다른 이런 결의 얘기를 인터뷰에서 비췄거든요. 다음 준비된 두 명의 인물의 목소리도 역시 다릅니다. 근데 앞서서는 낙동강 하류 세력에 가서 일치된 의견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달라요, 의견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가장 수도권 민심 잘 아는 분 중 한 분을 권영세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딱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잘 되라고 하는 쓴소리는 얼마든지 듣겠다. 근데 망하라고 트집 잡고 비아냥거리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그런 개파연합 정치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고 그리고 선거에서도요. 내부 총질이라고 욕을 듣잖아요. 네. 원래 내부 총질한 사람들을 앞세워야 선거에서 이깁니다. 내부 총질한 사람들에서 저는 우리 당의 총선 승리 전략 중에 하나로 반드시 예. 예를 들어 이준석은 서울 선대본부장, 네.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출마하셨으니까 경기 선대본부장. 자, 조승현 민주당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의 구상대로, 제안대로 이준석 서울선대본부장, 유승민 경기선대본부장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긴장합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생긴다면 긴장해야겠죠. 생기면 긴장이다. 네, 왜냐면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고개 한번 숙이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요 한마디만 했다면 예.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50%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유승민 의원을 그 당시 경기지사 후보에서 찍어내지 않고 예. 경기도지사 했으면 국민의힘이 이겼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화합과 통합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 이프는 없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을 선대본부장 할 정도라면 국민의힘은 정말 통합과 화합을 이룬 상태가 될 거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긴장하고 민주당도 통합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똑똑한 분인데 한 번 속지 또 속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 그런 이런 속고 속이는 이런 정치판에서 그런 일을 다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어떻게 바람이 내년 2월에 불지 아니면 인요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혁신을 할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반성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은 근데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잔뜩 많이 해놓으셨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딱 그냥 일축해 보셨는데 아무튼 이 주제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하는 무슨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좀 보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준석, 이현주 토크 콘서트 동행 같이 한답니다. 내달 3일부터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를 떠올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인들과 가깝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당에 대한 쓴소리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제목이 맨 밑에 있죠. 신당 창당 밑작업 혹시 시작? 이겁니다. 지금 나오는 소리가요. 최진현 변호사는 이거 저렇게 맨 밑에 있는 저 분석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보입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밑자락 까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 두 분 다 사실은 탈당 후 국민의힘에 들어온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이제 그 광명 그렇죠.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내부적인 여러 가지 거쳐서 국민의힘에 들어왔고 또 국민의힘으로서 또 서울시장 후보까지 어떻게 보면 등록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결국 서울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지난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부산 영도에 갔습니다. 부산 영도까지 갔다가 결국 공천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공천장 받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나가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선수 친 건 아니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판이 없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현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주류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본인들이 봤을 때에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아웃사이드, 아웃복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현주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 지금 그 바로 부산에 주면은 발랑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한테 공천을 달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은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어떤 그 자금 조직으로 봤을 때의 신당 창당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요 저런 얘기가 주목받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두 개의 신당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준석, 유승민 관련 신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 다른 쪽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발 신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발. 거기에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까지 곁들여지는 거죠. 두 가지 신당 소리 있었는데 뭐 아직은 몰라요. 누구는 맞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 등장하는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발 신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도대체? 대통령께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직간접적으로 다 뭐 그리고 확인했고 현재 대통령께서는 자기 총선의 승리가 절대적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야 뭐 수학적인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려면 승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바깥에서 얘기되는 신당의 승산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뭐 지지율 얘기하면서 승산 뭐 만드는 거야 자유지만 뭐 승산이 있겠습니까? 이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치권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데 이와 관련된 또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여기는 윤석열 신당 창당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놓고선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민주당이 한 절반 가까이 나오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신당이 각각 19%, 14% 정도로 약간 뭔가를 나눠 갖는 모양새가 딱 나왔거든요. 합치면 민주당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가정을 했는데 이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낮아요. 아까 47%인데 한 10% 가까이 빠졌고요. 국민의힘이 26%로 앞선 것보다 높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 비율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걸 한 판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윤석열 신당 14.2, 이준석, 유승민 신당 17.7인데 요거는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있을 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져요. 근데 윤석열 신당이 등장할 때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게 그러면 이준석 신당,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민주당 쪽을 뭔가 가져오는 듯하고 윤석열 신당은 보수 쪽을 약간 나눠 갖는 듯하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런 걸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이유가 없다 지금. 네. 또 쓸데없는 조사를 한 거다 지금. 그렇죠. 저걸 누가 분석했을까 제가 지금 혼자 생각을 했어요. 예. 저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민의힘은 완전 망하는 거고 민주당은 뭐 맨 완전 그렇죠. 이래도 이게 결과적으로 저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런 거를 그럼 누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저거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쪽을 바라는 쪽이 아니냐 그걸 저거는. 만들어 놓고 이걸 분석하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거에 대해서는 분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저런 일은 벌어지지 일단은 없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신당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가지고 저렇게 약간 장난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지금 뭔가 좀 네.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예. 지금 신당 얘기는 지금 여의도 쪽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지난번에 눈물까지 막 흘려가면서 그렇습니다. 막 보수를 엄청 걱정하고 예. 막 이러고 있는데 신당 만들면 그렇게 걱정하는 보수가 양분돼서 망하는 건데 왜 저런 행동을 하죠? 그 눈물과 지금 벌어지는 이 본인이 하는 행동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 약간 모양이 네. 매치되고 있다. 그 그러니까 뜻이네. 도대체 이 진심이 뭔지 이게- 모르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 진심이랑 행동이 맞는지 일단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조승현 부위원장이 손으셨는데 네. 일단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거 민주당 쪽을 뭔가 바라시는 분이 저런 거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저런 해석 내놓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좀 예. 망해가는 이유가 이런 걸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47.5%까지 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 민주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예. 지지율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윤석열 신당이 쪼개지면은 그냥 민주당을 차라리 찍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민주당 지지율 38.1%니까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싫지만은 예. 차라리 중도 영역 가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신당 나온다든지 이렇게 깨져버리면 민주당 가버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인유한 위원장께서 낙동강 이후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영남만 목표로 하면은 구구 발언하고 중도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은 중도로 표를 잡아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분석에 의해서 이러한 정서, 이러한 거에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뽑은 거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승현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재수 의원님.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죠. 돈 들여가지고 의미 없는 여론조사를 할 일은 없죠.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신당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100%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신당을 만들 이유는 없겠죠.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승민, 이준석 신당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한국 정치가 물론 세계적 현상이긴 합니다만 양극단의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 정당에 대한 실망하신 분들이 중도 무당층이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35%까지 갑니다. 근데 이 중도 무당층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양당의 이제 이 염증을 느낀 중도 무당층이 민주당으로 싹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생기게 되면 이 중도 무당층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대거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지도 상당히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양극단의 정치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도 상당히 이 데이터로 보자면 소구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뭐 총선 때 되면 뭐 신당설 있고요. 실제 말만 나오다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실제 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도 그러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정치권 이런저런 얘기들 요즘에 참 많이 들립니다. 지금요. 다음 관련된 건데 국민의힘 주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주제는 김기현 대표 관련된 건데 요즘에요. 민주당 내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듣기에 따라서 좀 거칠고 험한 표현까지 쓰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목소리부터 우선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오르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야당 대표와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괜히 김기현 대표를 내세워 민생회담 제안하는 그런 쇼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표께서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용산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돌아온 건 용산 출장소의 회담 제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은 부담스러우니 대신 만나라고 했습니까? 김기현 대표께서는 대타가 아닌 주선자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이 있어야 정권을 주죠. 예를 들면 김기현 사장을 바지 사장으로 한다면 얘기한다면 인요한 위원장은 바지 전무 정도 되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화번호 봤더니 02-6288-0200이거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딴 살림 살려고 이삿짐 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신당을 차리면 대표 전화는 뭘로 할까? 02-8282-2424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 조승현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예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바지 사장이다. 용산 출장소다. 이런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까? 뭐 이게 상대 정당의 대표인데. 상대 정당의 대표를 이렇게 좀 조롱하는 듯한 발언하는 거는 안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거죠.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는데 이준석 당대표를 날리면 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1등으로 올라오니까 유승민 의원도 날리면 하고 근데 2등인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올라오니까 나경원 의원도 날리면 하고 안철수 의원까지 날리면 해가지고 사실은 꼴등이 당대표가 됐으니까 사실상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용산 출장소라는 얘기가 나오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져버리니까 이제 비공개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산소호흡기 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뭐하러 만나냐. 바지 사장보다 더 갔는데요. 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조롱적인 단어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요한 위원장이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줬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권한을 주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줘야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주니까 무섭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임명 자체가 임명이 아니라 선출관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거 그게 문제점 아니니까 그걸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바지 사장이라는 단어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걸 인용을 해요.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를 용산 출장소장쯤으로 보고 있는데 만나줄까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거 최인영 변호사.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4선 중진 의원이면서 여당 대표잖아요. 근데 경력만 보면 대선을 꿈꿀 수 있는 스펙 아닙니까?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나오면 더 이상 민주당은 협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협치를 하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 김춘수 시인 얘기하듯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 와서 꽃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 꽃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바지 사장이니 이름 전문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예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프하고 정치는 머리 두는 순간 망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결과를 두고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득이냐
독이냐 했을 때 잘못하면 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지금 현재의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두고 민주당이 보이는 것이 이제는 5만을 넘어서 이제는 뭐 자만을 넘어서 5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혁신위원회를 띄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계속 저와 같은 기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의 결과는 좀 뭐 아직까지는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골프에서 이 장갑을 끝내 벗어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현재 민주당이 이와 같은 오만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지호 변호사가 그냥 뭐 그럼 바지 사장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이런 분위기 말씀인데요, 지금요. 조승현 김기현 대표님을 이제 꽃이라고 부르고 싶죠. 근데 이제 야당 대표로 자범의 중범죄자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고운 말을 썼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하고 이런 바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자범이라든지 중범죄자 이런 얘기도 좀 안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름을 좀 불러달라. 갑자기 시꽃 이게 나왔네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야 꽃이 됩니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